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장 데이터 링크 컨트롤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크게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서브 레이어는 맥 레이어, 즉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의 기능, 또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HDLC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의 1절 DLC 서비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는 두 개의 인접한 노드 사이에서의 통신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링크가 전용 해선일 수도 있고 또는 브로드캐스팅 해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링크가 어떤 형태이든 관계없이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는 인접한 노드 사이에서의 통신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레이어에서의 펑션 주요한 기능은 프레임을 만들고 또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를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프레임을 피지컬 레이어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의 1절에서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에 관해서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11의 1의 1절 프레이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즉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ATM망에서의 프레임의 크기는 53바이트로 고정된 것입니다. 이더넷 방식으로 구축된 랜망에서의 프레임은 가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랜망에서의 프레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랜망에서의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 중심 프로토콜과 비트 중심 프로토콜입니다. 문자 중심이냐 비트 중심이냐 라고 나누는 구분점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온 전달받은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취급할 것이냐 또는 비트 단위로 취급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프로토콜에서는 대부분 비트 중심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앞부분에 헤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트레일러를 추가할 것입니다. 헤더의 내용과 트레일러의 세부 내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앞단에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비트 패턴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트 패턴을 플래그 비트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하나 꽂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뒷부분에도 동일한 플래그 비트 패턴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트 중심 프로토콜에서의 프레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계층, 즉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트 그룹, 비트의 크기는 가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 단위의 데이터에 헤더를 추가할 것입니다. 뒷부분에는 트레일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시작 부분을 알리는 플래그 비트 패턴을 추가할 것입니다. 프레임의 마지막을 알리는 플래그 비트 패턴을 추가할 것입니다. 플래그 비트 패턴은 0으로 시작해서 1이 6번 반복되며 0으로 끝나는 비트 패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사용하는 플래그 비트 패턴이나 뒷부분에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비트 패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비트 패턴이 사용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비트 스토핑과 언스토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스토핑은 하나의 비트를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언스토핑은 삽입한 하나의 비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비트 단위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앞부분에 헤더를 추구하고 뒷부분에 트레일러를 추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비트 패턴을 추가할 것입니다.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비트 패턴을 추가할 것입니다. 플래그 비트 패턴은 0, 111, 111, 0인 것입니다. 0 다음에 6개의 1이 나오고 다시 0으로 끝나는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온 데이터에 플래그와 똑같은 비트 패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플래그 비트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존재한다면 프레임의 시작, 프레임의 끝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다음에 플래그 비트 패턴과 동일한 것이 나온다면 프레임의 시작, 프레임의 끝으로 잘못 인식할 것입니다. 프레임의 처음과 끝을 잘못 인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비트 패턴에 포함되는 플래그 비트 패턴, 변형해서 전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형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트를 강제적으로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 룰은 처음에 0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0으로 시작되는데 그 0 뒤에 0을 따르는 5개의 1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트 패턴, 플래그 비트 패턴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0을 강제적으로 하나 삽입하겠다는 것입니다. 0을 강제적으로 삽입하는 목적은 플래그 비트 패턴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 패턴에 0으로 시작되고 1이 하나, 둘, 셋, 넷, 5번 연속되는 것입니다. 플래그 비트 패턴과 동일한 비트 패턴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0을 강제적으로 삽입할 것입니다. 0을 강제적으로 삽입하면 0으로 시작하고 1이 6번 반복되고 0으로 끝나는 비트 패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0으로 시작되고 1이 5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역시 플래그 비트 패턴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0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수신기에 도착하면 강제적으로 끼워 넣은 이러한 비트들을 다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0으로 시작하고 1이 5번 반복되고 나온 다음에 0은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시작되고 1이 5번 지속되며 다음에 나오는 비트가 0이면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스토핑 하면 원래 데이터,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수신기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11의 1의 2절 Flow Control and Error Control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먼저 Flow Control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Flow Control, 즉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은 비트레이트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전송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수신기에 버퍼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신기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면 그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처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하나의 프로시저, 절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차인데 restrict, 제한하는 절차이다. 즉 다시 말하면 amount of data, 데이터의 총량을 제한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총량은 송신기가 보내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송신기가 수신기의 acknowledgement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flow control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는 수신기가 송신기에게 전달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송신기가 전송한 데이터를 잘 처리했다라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 없이도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제어하는 것이 곧 흐름 제어라는 것입니다. 흐름 제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수신 장치의 버퍼, 메모리 용량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레이트도 전송 속도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송신기에게 수신기가 알려주는 절차인 것입니다. 전송을 좀 제한해달라 또는 전송을 잠시 중지해달라고 통보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모두 플로우 컨트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러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에러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은 Automatic Repeat Request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Automatic Repeat, 자동적으로 반복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에러가 디텍션 되면 그 데이터는 폐기하고 송신기 쪽에 다시 반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즉 재전송을 요청하는 것으로 에러를 제어하겠다는 것입니다.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11회 1회 3절 커넥션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통신 연결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하면 세션인 것입니다. DLC 프로토콜은 커넥션 리스일 수도 있고 커넥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연결 프로토콜일 수도 있고 연결 중심 프로토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커넥션 리스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은 네트워크 혹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우리가 토픽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DLC 프로토콜에서는 커넥션 리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커넥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넥션 리스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즉 비연결 중심 프로토콜로 DLC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프레임 간에는 연결이 없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것입니다. 각각의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연결 중심으로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개의 프레임 간에는 연결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프레임에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 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간의 커넥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에서는 3개의 단계를 거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결을 설정하고 프레임을 전송하고 프레임이 전송이 끝나면 커넥션을 해지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11회 2절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된 기능인 플로우 앤 에러 컨트롤을 위해서 정의된 4개의 프로토콜이 있는 것입니다. 심플 프로토콜,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 고 백 앤 프로토콜, and selective repeat 프로토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고 백 앤 프로토콜과 selective repeat 프로토콜은 현재까지 전혀 사용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심플 또는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이었던 것입니다. 프로토콜의 텍소노미, 즉 프로토콜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노이즈리스 채널, 즉 노이즈가 없는 채널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노이즈 채널, 즉 노이즈가 있는 채널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이즈리스 채널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심플리스트 프로토콜 또는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있는 채널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스톱 앤 웨이트 ARQ, 고 백 앤 ARQ,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통신 채널에서 노이즈가 없는 채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이즈리스 채널을 위해서 제한된 심플리스트와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노이즈가 있는 채널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톱 앤 웨이트 ARQ와 고 백 앤 ARQ, 셀렉티브 리핏 ARQ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고 백 앤 ARQ와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된 프로토콜은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톱 앤 웨이트 ARQ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앤 웨이트 방식이라는 것은
송신기가 프레임을 전송한 후에 정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신기로부터 acknowledgement 신호, 즉 그러한 프레임을 잘 수신하였다는 응답이 올 때까지 정지하고 기다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거나 또는 프레임이 손실된 경우에는 Automatic Repeat Request, 자동으로 반복 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Retransmission, 재전송 요청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Normal Operation,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프레임 전송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로부터 레시버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프레임에는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프레임에는 0번, 1번, 0번, 1번 순으로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도 역시 0번, 1번, 0번, 1번 순으로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stop and wait ARQ 방식에서 프레임에 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동일한 프레임이 중복 수신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번 프레임 다음에 수신해야 할 프레임은 1번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1번 프레임 다음에 수신해야 할 프레임은 0번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프레임이 중복적으로 수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샌더 측에서는 S 변수값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는 것입니다. 레시버 쪽에는 R 변수값, 1비트의 R 변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는 것입니다. 샌더에서 지금 0번 프레임을 보낼 것입니다. S를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을 샌드, 송신하겠다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을 송신하면 수신기는 0번 프레임을 수신할 것입니다. 수신기는 R의 추기값을 0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R을 0으로 추기값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내가 다음에 수신할 프레임은 0번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이 내가 기대하던 0번 프레임이 잘 도착한 것입니다. 프레임을 열어보니까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수신된 경우입니다. 잘 받았다라는 신호, 승인 신호인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acknowledgement 신호에는 1번을 부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1번은 0번은 잘 받았다. 다음에 내가 나에게 보낼 프레임은 1번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1은 0번 프레임 잘 받았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다음에 보낼 프레임의 번호는 1번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R 값은 1로 바꿀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수신할 프레임의 번호는 1번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가 도착하면 송신기는 S 값을 1로 다시 바꾸고 1번 프레임을 송신할 것입니다. 내가 수신할 프레임이 1번이라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수신하고 정상적이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다음에 내가 보낼 프레임은 0번이다 라고 acknowledgement 0번 신호를 송신기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송신기에는 다시 0번 프레임을 보내기 위해서 S를 0으로 세팅할 것입니다. 송신기에서는 프레임을 보내고 프레임의 복사본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에러가 들어가는 경우 다시 0번 프레임을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복사본을 항상 acknowledgement 신호가 오기 전에 복사본을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샌더에서 프레임을 보내는데 다음 프레임을 보내기 위해서는 acknowledgement 신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손실된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목적지에 전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샌더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 프레임을 전송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프레임 0번이 네트워크 중간에서 유실되었기 때문에 acknowledgement 신호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샌더 쪽에서는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샌더 쪽에서 프레임을 보내면서 타이머를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즉 설정된 시간 동안
acknowledgement 신호가 오지 않으면 0번 프레임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장치는 항상 acknowledgement 신호가 올 때까지 복사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거나 손실된 경우 재전송을 위한 것입니다. 프레임을 식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하는데 0번, 1번을 궤도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1이라는 것은 0번 프레임을 잘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에 송신할 프레임 번호는 1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손상 또는 에러가 들어가서 손상되거나 또는 손실된 프레임은 항상 리트랜스미션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송신장치와 수신장치에서는 각각 제어 변수 S와 R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신장치에서는 타이머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전송하면서 타이머를 구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acknowledgement 신호가 안 오면, 즉 타임 아웃이 되면 프레임은 다시 재전송될 것입니다. 스톱 앤 웨이트 방식으로 프레임을 전송할 경우에 우리가 동작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프레임이 전송 과정에서 로스트, 손실된 경우인 것입니다. 프레임이 수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 처리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에서 S를 0으로 설정하고 0번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레시버에서는 초기값 R 값을 0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수신할 프레임의 번호는 0번이라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 내가 기대하던 프레임이 잘 도착했습니다. 프레임의 에러 포함 여부를 살펴보니까 물론 이 프레임엔 CRC 코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CRC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 포함 여부를 살펴봤더니 에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잘 받은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 1 보내줄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나한테 보낼 프레임 번호는 1번이다. 다음 샌더는 다시 보낼 프레임 1번 프레임 S를 1로 설정한 후에 1번 프레임을 보낼 것입니다. 1번 프레임이 가다가 유실된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는 영원히 안 올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을 보낼 때도 물론 타이머를 구동시켰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1번 프레임을 보내서 타이머를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흘렀는데도 acknowledgement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타임 아웃이 발생한 것입니다. S는 그대로 1인 것입니다. 1번 프레임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1번 프레임, R은 계속 1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프레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R은 1값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1번 프레임이 왔습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acknowledgement 신호 0번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레임이 손실된 경우, 네트워크상에서 유실된 경우, 길을 잃어버린 경우 타이머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머와 재전송을 통해서 로스트 프레임이 발생한 경우에 stop and wait ARQ 방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stop and wait ARQ에서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로스트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에서 레시버로 지금 프레임 0번을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신된 경우입니다. 레시버가 다시 샌더 쪽으로 acknowledgement 1번 신호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샌더가 다시 프레임 1번을 레시버 쪽으로 전송할 것입니다. 1번 프레임 잘 수신한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 0번 전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acknowledgement 0번 신호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습니다. 손실된 것입니다. 샌더 쪽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샌더 쪽에서는 1번 프레임을 전송하면서 타이머를 구동시켰을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설정된 시간 동안 acknowledgement 신호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 아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프레임 1번 프레임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레시버의 R 변수는 0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신되어야 할 프레임은 0번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미 R 제어 변수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프레임이 잘 도착했지만 이 프레임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1번 프레임이 이미 잘 도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레시버에서는 acknowledgement 0번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샌더에서 보낼 프레임은 0번이라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프레임이 전송 도중에 손실된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Stop and Wait ARQ에서 acknowledgement 신호가 딜레이된 경우, 즉 늦게 도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에서 S 변수를 0으로 설정하고 0번 프레임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R은 0으로 세팅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프레임 번호 0번 프레임이 잘 도착한 것입니다. 에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cknowledgement 1번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샌더에서 프레임 0번 프레임을 전송하고 난 다음에 타이머를 구당했는데 일정 시간 동안 acknowledgement 1번 신호가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샌더 쪽에서는 S를 그대로 0으로 유지한 채 0번 프레임을 다시 전송하는 것입니다. 레시버 쪽에서는 R이 0이고 0번 프레임이 도착했기 때문에 R 변수 값을 1로 변환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0번 프레임이 도착한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은 이미 앞에서 잘 수신했기 때문에 이 0번 프레임은 폐기하는 것입니다. 폐기하고 수신기 쪽에서는 송신기 쪽으로 acknowledgement 신호 1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낼 프레임 번호는 1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 1번이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다라는 의미로 판단해서 다음 프레임 1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1이 전송 도중에 손실되었습니다. 수신 끝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이머를 돌렸는데 타임 아웃 됐을 것입니다. 타임 아웃 되면 다시 S는 1이라는 값을 유지한 채 1번 프레임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신한 경우에 acknowledgement 신호 0번을 수신한 것입니다. 양방향 전송, 즉 피기배킹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기배킹이라는 의미는 끼워넣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중통신, 즉 채널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채널이 두 개인 경우에 프레임 신호와 acknowledgement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니커로 0으로 설정되고 R의 초기값은 0인 것입니다. B로부터 A 쪽으로 프레임이 전송될 경우 0번 프레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 S는 0으로 세팅하고 0번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을 전송하면서 acknowledgement 신호도 같이 전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B가 A로부터 전송할 프레임이 있다면 그 프레임 번호는 0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에서 A에서 전송한 프레임을 수신했을 것입니다. R이니커로 0인데 프레임 0번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S니커로 0으로 세팅될 것입니다. 다시 0번 프레임을 B번에서 A 쪽으로 0번 프레임을 보내면서 acknowledgement 1번 신호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전송할 프레임은 1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송신단 쪽에서는 다시 프레임 1번을 전송할 것입니다. S를 1로 변환한 후에 프레임 1번을 전송할 것입니다. R 값은 프레임 0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은 1번을 수신할 것이다 라고 1로 변환시켜서 세팅할 것입니다. 1번 프레임과 acknowledgement 신호 1번이 B쪽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B쪽에서는 S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번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물론 R 값이 1로 설정됐기 때문에 1번 프레임이 도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시 S를 1로 설정하고 프레임 1번을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1번을 전송했습니다. R이 1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번 프레임이 도착한 것입니다. 다시 S는 0으로 세팅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송될 프레임은 0번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프레임과 acknowledgement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시나리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go back and ARQ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back,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n번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n번으로 되돌아가서 automatic repeat request, n번부터 다시 자동적으로 재전송을 요청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 2, 3번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에 2번 프레임에 에러가 들어간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번으로 되돌아가서 2번부터 2번과 3번 다시 재전송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Stop and Wait ARQ 방식은 한 번에 한 개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 개의 프레임을 전송하고 확인,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Go Back and ARQ 방식에서는 별도의 메모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는, 즉 복사본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신단으로부터 acknowledgement 신호가 올 때까지 복사본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retransmission, 재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이 전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임에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번호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 할당된 비트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차 번호를 부여하는데 3비트가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0번부터 000에서 7번, 111번까지 반복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프레임 번호는 0, 1, 2, 3, 4, 5, 6, 7 다시 0, 1, 2, 3, 4, 5, 6, 7 방식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샌더 측에 있는 윈도우를 슬라이딩하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쪽에 있는 윈도우인 것입니다. 프레임 번호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전송해야 하는 프레임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7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최대 7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개, 윈도우 사이즈가 7이기 때문에 7개의 프레임, 0번에서 6번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윈도우 내에 포함되는 프레임은 0번에서 6번까지인 것입니다. 0번과 1번 프레임을 전송했습니다. 수신단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acknowledgement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송신단에서는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는 것입니다.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2개만큼, 2프레임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한 것입니다. 역시 윈도우 안에 포함된 프레임의 개수는 7개인 것입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7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보낼 프레임은 2번이라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을 동시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송신단에서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즉 슬라이딩 하기 전에 초기치가 윈도우 사이즈가 7인 경우 0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개의 프레임을 전송한 후에 윈도우를 슬라이딩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송할 프레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에서의 타이머, 확인응답, acknowledgement 신호, 프레임의 retransmission에 관해서 일부 요약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이머는 송신 장치에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프레임을 전송할 때마다 타이머를 동작시킬 것입니다. 수신 장치에는 당연히 타이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cknowledgement 신호 5를 수신했다는 얘기는 0, 1, 2, 3, 4번까지 송신기에서 보낸 프레임을 잘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확인 응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순서가 바뀌어 수신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특정 프레임이 손상된 경우, 에러가 들어간 경우, 그 이후의 모든 후속 프레임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go back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0번부터 5번 프레임까지 전송했는데 3번 프레임에 에러가 포함된 경우 3, 4, 5, 6 전부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3번부터 재전송하는 방식이 go back and ARQ 방식인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3번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4, 5, 6번 정상적으로 수신단에 도착했다. 그런 경우라도 3번부터 3, 4, 5, 6 다시 전송한다는 경우인 것입니다. 송신장치가 6번 프레임까지 전송한 경우 3번 프레임이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3번 프레임만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3, 4, 5, 6, 3번부터 그 이후의 프레임을 다시 재전송하는 방식이 go back and ARQ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있는 프레임 n번 프레임으로 go back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에서의 normal operation 즉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에러나 손실이 없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에서 레시버 쪽으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송신단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의 첫 번째 프레임을 지정하는 변수가 SF, first S인 것입니다. 송신단의 윈도우의 마지막 부분에 프레임을 지정하는 변수가 SL, last S인 것입니다. 세 개의 사이즈로 윈도우 사이즈를 표현했기 때문에 SF는 0, SL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샌더 쪽에서 0번 프레임, 1번 프레임 연속해서 보냈습니다. 레시버 쪽에서는 0번 프레임 잘 받은 것입니다. 0번 프레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R 변수가 윈도우의 첫 번째 프레임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번 프레임을 잘 받았습니다. 1번 프레임 잘 받았다. 1번까지 잘 받았다라고 R 변수에 기억시켜 놓는 것입니다. 0번과 1번을 받고 acknowledgement 2번 신호를 샌더 쪽으로 전송한 것입니다. 샌더 쪽에서는 acknowledgement 2번 신호가 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0번과 1번을 잘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받을 프레임 번호는 2번이라는 것은 0번과 1번 잘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번과 1번의 전송은 끝난 것입니다.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2개 이동시킬 것입니다. 하나, 2개 이동시켜서 윈도우 사이즈 3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 3, 0번 프레임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번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2번 프레임 잘 받았다라고 R 변수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3 신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3번이 같다는 얘기는 2번까지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받을 프레임 번호가 3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송신단 쪽에서는 3번 프레임을 보낼 것입니다. 수신기 쪽에서의 윈도우 사이즈에 3번을 R 변수가 지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에서 에러 없이 또는 손실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에서 전송되는 프레임이 lost 즉 손실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 3입니다. first SF 윈도우 사이즈의 마지막 프레임을 지정하는 SL 현재 전송하고자 하는 프레임 번호를 지정하는 S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S변수는 처음에 0이라고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0번 프레임 샌더에서 레시버로 전송한 것입니다. 0번 프레임 잘 받았습니다. R 변수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또 1번 프레임 acknowledgement 신호 받기 전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1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잘 받았습니다. 0번과 1번을 잘 받고
acknowledgement to 신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다음에 전송할 프레임은 2번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번과 1번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2개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 제일 먼저 보낼 프레임은 2번이라는 것입니다. 프레임 2번을 보냈습니다. 가다가 손실됐습니다. 레시버 쪽에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시버 쪽에서는 2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신단 쪽에서는 2번에 관련된 acknowledgement 신호를 받지 않고도 3번을 다시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을 전송하면 수신단 측에서는 2번 프레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번 프레임은 그냥 폐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타이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번 프레임을 보내고 타이머를 동작시켰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전부 타이머를 동작시켰는데 문제없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2번 프레임을 보내고 타이머를 돌렸는데 2번 프레임에 관련된 acknowledgement 신호는 전혀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2번 프레임부터 다시 보내는 겁니다. 3번 프레임 정상적으로 도착했더라도 물론 수신기에서 폐기해버렸지만 3번 프레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2번 프레임 보내는 것입니다. 2번 프레임 잘 받은 것입니다. 다시 3번 프레임 보낼 순서이다 라고 acknowledgement 3번 신호가 오면 송신단에서는 3번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2번이 잘못된 경우 3번은 정상적으로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폐기되는 것입니다. 2번부터 3번까지 다시 받는 방식이 Go Back and ARQ 방식인 것입니다. Selective Repeat ARQ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ve,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손실 또는 손상된 프레임만 다시 재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에서는 손상 또는 손실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 그 프레임부터 이후의 모든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효율의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밴드위드도 낭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프레임을 다시 재전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셀렉티브 리피트 ARQ 방식에서도 단점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 4, 5, 6번 프레임을 전송했는데 4번 프레임이 잘못된 경우에 5, 6번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번, 5번, 6번 프레임을 버퍼에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신기에 버퍼가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손상 또는 손실된 프레임만을 재전송해서 3번, 5번, 6번 사이에 4번만 끼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신기에 버퍼는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Selective Repeat ARQ 방식에서는 Acknowledgement 신호도 사용하지만 Negative Acknowledgement도 사용할 것입니다. Selective Repeat ARQ 방식에서 프레임이 손실되는 경우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송신단의 윈도우 사이즈 2개로 설정했습니다. 수신단의 윈도우 사이즈 2로 설정했습니다. 수신받을 수 있는 프레임이 2개라는 것입니다. 송신할 수 있는 프레임이 2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송신단에서는 S 변수가 현재 송신하는 프레임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S가 0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을 전송할 순서라는 것입니다. 샌더에서 0번 프레임 전송했습니다. S를 1로 변화시키면서 1번 프레임 전송한 것입니다. 레시버에서는 0번과 1번 순차적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번과 1번 프레임을 전송받고 Acknowledgement 2번 신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0번과 1번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낼 프레임의 번호는 2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cknowledgement 2 신호를 샌더가 받고 샌더 쪽, 즉 송신기 쪽에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0번과 1번 잘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번 이동한 것입니다. 2번과 3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 값을 2로 설정한 후에 2번 프레임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과정에 손실된 것입니다. 수신 쪽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S값을 3으로 변경한 후에 3번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기 쪽에서 보면 3번 프레임이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3번 프레임은 그대로 저장할 것입니다. 2번 프레임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티브 애크놀러지먼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2번 프레임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샌더 쪽에서는 다시 S값을 2로 설정한 후에 2번 프레임을 resend 다시 보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된 프레임만 3번 프레임은 다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프레임만 다시 재전송하는 방식 Selective Repeat ARQ 방식인 것입니다. 11의 3절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정의된 HDLC 프로토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LC 즉 High Level Data Link Control의 약어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서 정의된 에러 컨트롤 및 플로우 컨트롤을 위한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HDLC 프로토콜은 비트 중심 프로토콜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프로토콜들은 비트 중심 프로토콜로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HDLC 프로토콜은 전용에선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멀티포인트 링크에도 적용이 가능한 프로토콜입니다. HDLC 프로토콜에서 에러 및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스톱 앤 웨이트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HDLC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거나 사용된 적은 없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이 강한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HDLC가 근간이 되어서 현재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PP 프로토콜 또는 이더넷 프로토콜, 와이어리스 랜에서의 프로토콜들이 개발된 것입니다. PPP나 이더넷이나 와이어리스 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의 기본이 결국은 HDLC라는 것입니다. HDLC를 학습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을 잘 이해한다는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11의 3의 1절 HDLC에서 정의하고 있는 트랜스퍼 모드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송 모드인 것입니다. HDLC에서는 두 개의 전송 모드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Normal Response Mode, NRM 모드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Asynchronous Balance Mode, ABM 모드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NRM 모드입니다. HDLC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송 모드인 것입니다. Normal Response Mode,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프라이머리는 커맨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 패킷을 세컨더리에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컨더리 스테이션은 커맨드 패킷의 전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의 커맨드 패킷에 응답하는 레스폰스 패킷만 전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통신의 주도권은 모두 다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ABM 모드, 잘 균형 잡힌 모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ABM 모드에서는 모든 스테이션들이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테이션들이 커맨드 모드에 커맨드 패킷을 전송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 커맨드 패킷에 관련된 레스폰스 패킷을 전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NRM 모드와 ABM 모드, HDLC에서 트랜스 모드로서 디파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1의 3의 2절 프레이밍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LC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레임 구조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HDLC에서는 3개의 프레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Frame, 즉 Information Frame인 것입니다. 정보 프레임인 것입니다. 이 iFrame은 상위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Supervisory Frame, 즉 S프레임인 것입니다.
S 프레임은 상위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흐름 제어 및 오류 제어를 위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U 프레임, unnumbered frame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unnumbered frame은 링크 관리 또는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인포메이션 필드에 삽입한 프레임인 것입니다. 상위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레임은 I 프레임인 것입니다. S 프레임과 U 프레임은 제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인 것입니다. 각각의 필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 필드,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필드인 것입니다. 물론 플래그 비트 패턴은 0, 111, 111, 0이 되는 것입니다. 플래그 비트 패턴, 마지막에도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비트 패턴. 비트 패턴은 앞에 있는 플래그 비트 패턴이나 뒤에 있는 플래그 비트 패턴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어드레스 필드에 있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필드는 목적지 주소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전송되어야 할 목적지의 주소를 기록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컨트롤 필드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이 프레임의 기능들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상위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프레임 체크 시퀀스, 프레임을 체크 검사하기 위한 시퀀스가 들어가는 필드,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RC 코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CRC 코드가 기록되는 부분이 프레임 체크 시퀀스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요약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 필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인식하기 위한 필드인 것입니다. 물론 비트 패턴은 0, 1, 6개 0인 것입니다. 어드레스 필드는 목적지 주소를 기록하는 필드인 것입니다. 어드레스 필드는 1바이트로 쓸 수도 있고 2바이트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비트 중에 마지막 비트가 1이면 어드레스 필드는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비트가 0이면 다음 바이트도 어드레스 필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1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드레스 필드는 끝난 것입니다. 한 바이트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원 바이트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비트 하나는 다음 바이트가 어드레스인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부분이므로 7비트가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바이트 어드레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128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트가 0이면 2바이트 전체가 어드레스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트가 1이기 때문에 다음 바이트는 어드레스 필드가 아닌 것입니다. 컨트롤 필드 1 또는 2바이트가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흐름 제어 및 에러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인포메이션 필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 네트워크 관리 정보들이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FCS 필드, 에러 디텍션을 위한 CRC 코드가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2 또는 4바이트의 CRC 코드를 표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HDLC에서는 3개의 프레임 타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에 관련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프레임,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저 인포메이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플래그 비트, 패턴이 들어가는 플래그 필드, 어드레스 필드, 컨트롤 필드, 프레임 체크 시퀀스 필드, 플래그 필드로 구성되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인 것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목표로 전송되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레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유저 인포메이션 부분, 데이터가 삽입되는 부분에 필드는 없는 것입니다.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컨트롤 필드에 다양한 코드들이 삽입될 것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유저 인포메이션 부분이 없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unnumbered 프레임, 이 부분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포함되는 정보가 유저 인포메이션 필드 부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unnumbered 프레임은 일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타입 프레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HDLC 프로토콜에서는 세 가지 타입의 프레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구성입니다. 1바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구성입니다. unnumbered 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구성입니다. i프레임의 첫 번째 비트는 무조건 0인 것입니다. S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비트가 0이고 첫 번째 비트가 1이고 두 번째 비트가 0인 것입니다. U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비트가 1이고 두 번째 비트가 1인 것입니다. 고정된 정의된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기 쪽에서 컨트롤 필드를 열어보면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i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1이고 두 번째 비트가 0이면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둘 다 1이면 unnumbered 프레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i프레임에서 앞부분 3비트, 샌더에 관련된 넘버, 번호를 기록하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전송하는 프레임 번호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송신 프레임의 번호, 프레임에는 각각 번호가 부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비트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NR 부분, 역시 레시버에 관련된 넘버인 것입니다. 수신기가 부여하는 넘버, acknowledgement 신호인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5 할 때 5가 3비트로 변환되어서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acknowledgement 5는 1, 2, 3, 4번, 0, 1, 2, 3, 4번 프레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넘버가 필요한 것입니다. NR 부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에서는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각각의 각종의 명령 코드가 2비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역시 acknowledgement 번호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unnumbered 프레임에서는 2비트와 마지막 3비트, 5비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명령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파이널 비트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i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다시 한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i프레임에서의 첫 번째 비트는 항상 0일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0이라는 것은 i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s, 샌더 쪽에서 부여하는 번호, 프레임의 순차 번호인 것입니다. 전송되는 프레임의 번호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폴 파이널 비트, 1비트로 정의하는 필드인 것입니다. 1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폴 파이널 필드에 0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필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일 경우 이 프레임이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전송되는 경우 폴 파이널 필드가 1이면 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폴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프레임을 전송하면서 세컨더리한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폴 파이널 필드가 1인 경우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전송되는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세컨더리 프레임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필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프레임이 세컨더리에서 프라이머리 쪽으로 전송되는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파이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가 1이면 이제 세컨더리가 전송하는 프레임 중에 마지막 프레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이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r은 acknowledgement 값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수신할 프레임은 몇 번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프레임에서의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는 1, 0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비트가 1이고 두 번째 비트가 0이라는 것은 S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드 부분 두 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4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00, 01, 10, 11 4개의 코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0, 0일 경우에는 receive, read 코드인 것입니다. RR 코드인 것입니다.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임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프레임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송된 프레임의 확인 응답에 관련된 코드인 것입니다. 0, 1인 경우에는 RNR, Receive Not Ready. 더 이상 프레임의 수신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수신기에 버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1, 0이라는 명령 코드는 리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1은 Selective Reject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은 고백앤 ARQ에서 사용되는 명령 코드인 것입니다. Reject, 몇 번 프레임을 리젝했다, 몇 번 프레임을 받지 못했다, 또는 몇 번 프레임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애크놀러지먼트 번호는 이 부분에 기록될 것입니다. 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1, 0, 1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5번 프레임 받지 못했다, 또는 5번 프레임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5번부터 다다시 전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1, 1은 Selective Reject, Selective Reject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Selective ARQ 방식에서 사용되는 명령 코드인 것입니다. 역시 1, 1이면 Negative Acknowledgement를 의미하는 코드인 것입니다. 1, 1이면 Negative Acknowledgement 프레임 번호 5번 프레임, 5번 프레임을 다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Selective ARQ에서는 5번만 다시 보낼 것입니다. For Final Field, For Final Field 1비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전 iframe에서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의 프레임 전송에서는 for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컨더리에서 프라이머리로의 프레임 전송에서는 final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r, 레시버가 부여하는 넘버, acknowledgement 또는 negative acknowledgement에 관련된 프레임의 번호를 지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S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살펴보았습니다. U프레임에서의 컨트롤 필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필드 8비트로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는 U프레임에서 1, 1일 것입니다. For Final Field 1비트로 정의된 필드인 것입니다. I프레임과 S프레임에서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개의 비트가 명령을 만드는 코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5개의 비트로 다양한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0000일인 경우에 명령은 영문자로 표현하면 SNRLAM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셋하는데 NRLAM 모드로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Normal Response Mode. 커맨드 패킷은 프라이머리만 세컨더리에게 전송할 수 있는 명령. 모드, 전송 모드인 것입니다.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에게 레스폰스 패킷만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드, 트랜스퍼 모드. 이러한 SNRLAM, 이러한 명령들을
5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011 set NRLM 모드로 세팅하는데 extended NRLM 모드 확장된 NRLM 모드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11100이라는 명령어 set ABM 모드 asynchronous balance 모드 11100 ABM 모드인데 extended ABM 모드 확장된 ABM 모드로 네트워크를 세팅하라는 명령 다양한 명령들을 5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명령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로 제시될 것입니다. U프레임의 제어 필드에 기록되는 커맨드와 레스폰스와 관련된 명령들입니다. SNRLM 명령, Set Normal Response Mode, SABM 명령, Set Asynchronous Balanced Mode, UP 명령, Unnumbered Poll 명령, UA 명령, Unnumbered Acknowledgement 명령, DISC 명령, Disconnect 연결을 끊어라, 전송 해제를 통보하는 명령, DM, Disconnect 모드, 연결 해제 모드 등등 다양한 명령이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물론 바이너리로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명령들을 이용해서 이 프레임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네트워크를 동일한 명령으로 지금 설계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HDLC 프로토콜 그 자체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참고해서 네트워크 설계자가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각각의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제 11의 5번입니다. 예제 11의 5는 U프레임을 이용해서 통신에서의 커넥션, 연결을 설정하고 또 연결을 해제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드 A가 노드 B와 통신하는 경우입니다. 노드 A가 노드 B에게 먼저 연결 설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노드 B는 노드 A에게 연결을 승인할 것입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수행될 것입니다. 데이터의 트랜스퍼가 끝나게 되면, 종료되면 A가 B에게 연결을 끊자는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B는 그래 좋다 라고 A의 요청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예제 11의 5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림을 해석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U프레임을 이용해서 연결을 설정하고 또 연결을 끊는 디스커넥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드 A와 노드 B가 통신을 하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노드 A가 노드 B에게 연결 설정 요청 프레임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U프레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드 A는 노드 B에게 세트하자. 우리는 통신을 하는데 연결 설정을 하는데 ABM 모드로 연결 설정을 하자라는 U프레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노드 B로 전송되는 부분입니다. 프레임의 시작, 플래그 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 어드레스, 노드 A에서 노드 B로 가는 프레임입니다. B로 가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컨트롤 필드 부분에 1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은 U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명령 코드 부분에 11100이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 테이블을 찾아보면 set ABM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노드 A가 노드 B와 연결을 설정하는데 ABM 모드로 연결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에 에러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CRC 코드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프레임의 마지막을 알리는 플래그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노드 A가 노드 B에게
U프레임을 전송한 것입니다. 연결 설정 요청을 전송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BM 모드로 우리 연결해서 통신하자라고 요청 패킷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받은 노드 B는 응답을 할 것입니다. U프레임으로 물론 응답하는 것입니다. unnumbered acknowledgement 명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flag bit 패턴입니다. 어드레스 필드 B가 A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목적지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1이기 때문에 unnumbered frame이 되는 것입니다. U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00110입니다. 00110 명령은 unnumbered frame에서 acknowledgement 승인을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ABM 모드로 연결을 설정하자고 했을 때 그 요청을 승인하는 U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CRC 코드 마지막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플래그 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연결이 설정된 것입니다. 연결이 설정이 종료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전송이 끝나면 연결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노드 A가 다시 이 부분부터 가는 것입니다. 그림이 또 잘못되었습니다. 플래그 필드, 프레임의 시작이다. B에게 가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보내는 것, 목적지 어드레스입니다. 11U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코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0000, 00010. 이러한 명령은 우리 명령 테이블을 찾아보면 disconnection, 연결을 끊자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네트워크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 부분에 기록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에러 디텍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CRC 코드가 포함되는 부분, 마지막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플래그 필드가 있는 프레임이 노드 A에서 노드 B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노드 B에서는 노드 A로부터 전송된 프레임을 보고 연결 해제 승인 프레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플래그 프레임의 시작 A에게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 어드레스가 A인 것입니다. 11U 프레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개의 비트는 U 프레임이기 때문에 명령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00110은 00110 동일한 경우입니다. unnumbered U 프레임에서의 acknowledgement 승인 명령에 관련된 코드라는 것입니다. 연결을 해제하자 요청이 왔는데 노드 B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설정되고 데이터가 주고받고 다시 연결을 해제하는 과정, U 프레임을 주고받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예제 11의 6입니다. 예제 11의 6은 스테이션 A와 스테이션 B가 I 프레임을 주고받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림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A가 스테이션 B로 I 프레임을 전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레임은 피기배킹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기배킹 방식은 데이터와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동시에 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스테이션 A가 프레임을 보내는데 피기배킹 방식으로 보낼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플래그 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이 목적지 주소인 것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필드에 프레임 송신되는 프레임의 번호가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3비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0번 프레임이 지금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acknowledgement 신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테이션 B가 스테이션 A 나에게 프레임을 보낼 게 있다면 그 프레임은 0번 프레임이 순서이다 라고 acknowledgement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B로부터 프레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지금 만약에 B가 나에게 프레임을 전송한다면 0번 프레임을 전송할 순서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인포메이션 필드 부분입니다. A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포함될 것입니다.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CRC 코드, 프레임의 마지막 플래그 필드가 전송될 것입니다. 0번 프레임 전송됐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번 프레임 전송됐습니다. 아직 B로부터 A로의 프레임 전송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보낸다면 B는 0번 프레임부터 전송해야 될 것입니다. A가 B에게 0번 프레임, 1번 프레임 보냈습니다. B는 A에게 첫 번째 0번 프레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2번 A가 나에게 B에게 프레임을 전송할 경우 2번 프레임이 그 전송 순서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2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번 프레임과 1번 프레임 잘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acknowledgement 신호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서 피기베킹 되어서 전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B가 A에게 0번 프레임 보냈습니다. B가 A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1번 프레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2번 프레임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보낼 프레임의 번호는 다음 순서는 2번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보낼 프레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송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S 프레임을 보낼 것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레임인 것입니다. B에게 가는 것입니다. B에게 가는데 S 프레임의 명령 코드에 RR 명령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read, receive. 나는 프레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령 프레임인 것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입니다. 3번 acknowledgement 신호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프레임을 보낼 경우에 다음에 나에게 프레임을 보낼 번호는 0, 1, 2 이어서 3번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CRC 코드 프레임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프래그 필드가 따라갈 것입니다. A와 B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다시 말하면 I 프레임을 주고받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스테이션 A와 스테이션 B가 I 프레임, 즉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에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B가 A에게 0번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지 어드레스는 A가 될 것입니다. 프레임의 시작 필드, 프래그 필드도 있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2번 프레임을 전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번 프레임과 1번 프레임은 잘 수신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B가 A에게 보내는 데이터가 포함된 필드입니다. CRC 코드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마지막 프래그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0번 프레임을 보낸 다음에 1번 프레임을 보낸 것입니다. B가 A에게 1번 프레임을 보내는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된 것입니다. 스테이션 A에서 수신된 프레임에 에러가 있는지 여부를 CRC 코드를 이용해서 디텍션한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된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된 프레임은 폐기할 것입니다. 스테이션 B는 0번 프레임, 1번 프레임, 다음에 다시 2번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2번 프레임에는 디텍션, 즉 에러가 디텍션 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션 A는 B가 보낸 1번 프레임에 에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재전송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스테이션 A가 스테이션 B에게 프레임을 보내고 있는데 S 프레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S 프레임에 포함된 명령은 리제트 명령인 것입니다. 1번 프레임 에러가 들어가 있다. 1번 프레임 잘 받지 못했다. 1번 프레임 거부했다. 폐기했다라는 명령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S 프레임인 것입니다.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을 위한 프레임, 즉 에러 컨트롤을 위한 프레임을 지금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프레임 다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B는 1번 프레임 다시 보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A가 B에게 보낼 프레임이 있다면 그때는 순서는 2번 프레임이라는 의미, 나머지는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1번 프레임을 보내면서 2번 프레임은 정상적으로 도착했지만
에러가 포함된 1번 프레임부터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2번 프레임도 역시 다시 재전송한 경우인 것입니다. 고백엔 ARQ 방식인 것입니다. 스테이션 A에서는 Acknowledgement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B에게 프레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즉 S 프레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Receive ready, 즉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스테이션 A는 스테이션 B에게 보낼 데이터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데이터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0번 프레임,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다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3번 프레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슈퍼바이저리 프레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스테이션 A와 스테이션 B의 프레임, 다시 말해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 경우에 고백엔 ARQ 방식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